자, 지금 뭐 매일 뭐 몇 개씩의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19일 전국 1,002명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3.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두 후보의 격차가 1.5%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3.1%포인트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한 5.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8%포인트 하락한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지난주보다 이재명 후보는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한 모습인데 지난주 조사 11일, 12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40.4%에서 33.7%로 또 윤석열 후보는 43.5%에서 42.2%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은 그동안 지지율 격차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많이 예. 나왔어요.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는 그런 조사도 있었고요. 어떻게 오늘 보셨습니까? 이 예. 조사. 지난주에 화제가 된 조사 중에 이제 그 MBS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많이 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아, 그렇죠. 거냐. 9%포인트 정도 그 차이가 조사 좀 났죠. 튄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여러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뭐 단일화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그 전에 발표된 조사 중에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아닌 직접 대면 조사가 아닌 RDD 방식, 기계가 하는 방식인데 0.5%까지 좁혀진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민심이 음.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서초동 촛불 집회도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 그러고 네. 한동훈을 심지어 독립군으로 비유하고 뭐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 시킬 것처럼 야욕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뭐 이 정권이 겁이 없어요. 5년짜리인데 감히 검찰 개혁을 해요. 5년도 안 되는 정권이 뭐 다른 정권도 생각도 못 너무나 건방지게 윤석열 후보가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것 때문에 민심이 중도층이나 무당파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거다 하고 저희가 전망했는데 아. MBS에는 그게 안 드러났어요. 네. 미안하게 근데 0.5% 좁혀진 조사 RDD 방식으로 한 네. 이건 또 원래는 이건 윤석열 후보가 강세인데 왜 이재명 후보가 강세냐 이래서 지금 사실은 민심은 대단한 혼전 중이다라고 보는 혼전 게 중이다. 맞을 것 같습니다. 접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접전이고 네. 예를 들면 이미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집결할 사람들 상당히 아. 집결했는데 이제 10에서 한 20%의 무당층이 있다면 네. 그다음에 한 30% 중도층이 있다면 또 2030 청년들 사이에서도 스윙 현상이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을 전후해서 그다음에 윤석열이 족발 테러, 족발 열차 아, 사건, 예,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함부로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 정치 보복을 아예 공언한 상황. 그다음에 서초동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평화롭고 너무나 합법적으로 했는데 네. 그게 전원 사법 처리 대상이라는 말에 아하.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법률가가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지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집회 신고하고 단 한의 충돌도 없고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불법 폭도했다? 네. 무법천지였다? 어허. 5년짜리 정권이 검찰 개혁을 시도한다? 아주 지가 음. 대통령이 된 것처럼 너무 지금 함부로 하고 다니고 저는 이 어퍼컷 세레머니도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지금 국민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소상공인들 다 죽겠다 아우성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안타깝게 2명이나 숨지고 1명도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조문까지 간 사람이 계속 버킷을 날리고 신천지랑 비슷한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예의나 상식이 있으면 그래도 예를 들면 그주라도 유세를 좀 아니면 발인이 있는 날까지라도 네. 유세를 좀 자제하고 점잖하게 하죠. 얌전하게. 예. 근데 2월 5일 날 제주도에서 술판 벌였을 때 네. 거기서도 또 지난주에 제가 그 단독 보도 해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또 너무나 소중한 기자님이 또 그걸 기사로 쓰셔갖고 또 온라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그 조치는 방역 당국에 신고도 하고 선관위 신고됐거든요. 방역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배한 거니까. 네. 쪼개기로 회식하고 인원 6명 이하로 있는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 원희룡까지 해서 7, 8명이 한 자리에 있었고 그걸 세 방을 돌았으니까 네. 계속 위반한 건데
중간에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중간에 목격자 또 연락을 주셨어요. QR 체크도 안 했다는 거예요. QR 체크도 안 했다. 이건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중요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씨는 QR 체크를 여러 번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택시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내려서 문제가 됐었고. 네. 그래서 한번 QR 체크 안 해서 신고 당해갖고 국민들로부터 과태료 조치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민들에게. 근데 족발 테러하고 족발 열차하던 그 심정으로 네. 이것도 일종의 방역 당국이나 국민에 대한 갑질입니다. 자, 지금도 박 기자님은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국장면은 마스크 해야 더 안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QR 코드 다 하시잖아요. 저도 막 누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QR 이렇게 기다려서 하려면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기본이니까 합니다. 저도 네. 방역 수칙 다 못 지킨 적 있죠. 갔더니 사람 여러 명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적 있어요. 저도.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고백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이 다 지키는 게 있어요. 방역 수칙 아니 마스크하고 QR 코드. 아무리 답답해도. 근데 그걸 안 하고 들어간 게 지난주 중에 또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한다고요? 이건 저는 질병관리청이 네. 즉시 지금도 유세하면서 2m 야외에서는 2m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보면 근접해 있어요. 옆에 사람들 다 있어. 2m 안에 있어요. 마스크를 아예 안 써버리잖아요. 네. 소리를 지르고 어퍼컷 세리머니 막 하잖아. 막 입 벌리면서 소리 지르고 네. 막 이러면서 저는 거기서 집단적으로 오미크론이 터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남들은 다 하는 걸 왜 안 합니까? 방역 수칙을 좀 스스로. 잘 지켜야 되고 남들은 그런 거 절대 해야 남의 된다. 자석에 구두발을 안 올리죠. 네. 너무너무 힘들면 양해 구하거나 눈치 보면서 신발 벗고 아니 다리가 저려서 했다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리 저리면 제일 사진 먼저- 보니까 정말 꼬고 있더라고요. 다리가 절려서 제가 거짓말로 말씀드려갖고 우리 오마이 TV에서 편집해 네. 주셔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건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급조네. 아, 아니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다리를 올린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구두를 벗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이렇게 꼬면 여기가 더 겹쳐져갖고 막 피가 덜 돌아갖고 다리가 절릴 수가 있어요. 더 그렇죠. 다리를 풀어놨겠죠. 완전 거짓말.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하고 쌩까고 넘어가 버리자. 사과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까지 화제가 됐고 진중권 씨 누님까지 나서서 이건 깜이 네. 아니다 해서 큰 화제가 됐던 건데 그만큼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고 맞습니다. 있다는 저는 말씀이신데 이 어퍼컷도 영향 끼쳤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하고 일 때문에 잠깐 식당에 갔는데 네, 예. 진짜 그래서 정치 이야기 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정치 이야기 하기 좀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근데 막 저 족발 테러 하는 거랑 열차 족발 열차랑 네. 그다음에 어퍼컷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막 소리 이러잖아요.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가만히 보고 있던 원래 정치 이야기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미친놈이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도 밥 먹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본 예, 다음에 남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너무 힘들고 소상공인들 지금 충격 네. 통과인데 속상한데 아하. 막 이러고 막 이것도 아니죠.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아자아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막 아마 조심하고. 첫 연설에서 찍힌 부산에서 아마 네. 했던 연설인가 제가 기억을 아니 하는데 근데 지금 가는 데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마스크는 쓰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니 이제 예, 예. 하도 이제 네. 지적받고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오미크론이 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마스크 쓸 수도 있어요. 주의받고 네. 선거운동원들 뭐 기침이 심해진다, 인후통 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그 정치에 무관심하는 그분도요. 저거 웃기다, 미쳤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스스로. 저는 저 사람들 작전 잘못 짰다고 봐요. 네. 승객들 철도 노동자들이 애주중지 청소한 공간, 승객들이 앉아야 될 다른 승객 앉는 공간에 쭉 뻗어서 구두발로 올려놓은 네. 족발 열차 족발 테러. 아하. 남들은 다 하는 QR 체크, 네.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QR 체크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술판까지 버리고 지도자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더 자제해도 모자랄 판에 네. 그것도 아하.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선관위도 같이 신고한 게요. 기자들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있지만 김영란법 떠나서 기자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후보가 술사주 밥사주 안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권자 향응 제공의 매수행입니다. 근데 강릉에서도 사줬죠. 네. 목포에서도 의혹이 있죠? 그런 일이 있었죠. 또 그런 겁니다. 여기서요. 아하. 우리가 모르는 자리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 안진걸 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예,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 날 오마이TV 통해서 네, 그 오마이TV 원래 오마이뉴스의 단독이었던 네, 건강 핑계로 TV 토론 연기하던 날 제대로 술판 벌였다. 네. 그게 맞았다. 아하. 그걸 보고 목격자 용기 있게 제보를 해오셨고 뭐 5+1로 처음부터 여섯 고의적으로 명씩 여섯 명이 방 들어가고 3개 쪼개서 윤석열 들어갔다. 한 3, 4부에 들어와서 QR도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월요일 날 몰랐죠. 방송할 때는 QR 체크를 예, 당연히 했을 줄 알았죠. 예, 했을 줄 알았어요. 예. 저번에 조심한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목격자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죠. 아, QR 체크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음. 늦게 들어오면 얼른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 알아채기 전에 예, 들어갈 예.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바로 확인해 그래요.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요거 부분-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네, 김영란법 위반도 신고하고 아하. 선거법상에 유권자들은 향응 제공, 잇따른 향응 제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이번 KSOI 이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에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 지지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45.9%로 지난주 대비 5.9%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예.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에서 29세 사이가 10.5% 포인트 상승을 했고 50대에서도 10% 포인트 상승을 한 예.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9.6% 포인트 상승했고 대구 경북에서 7% 포인트 상승했고 부산 울산 경남 6.1%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광주 전라에서 6.7% 포인트 하락을 했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60세 이상 여기서 올랐고 광주 전라에서 오르는 모습. 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근데 예. 윤석열 후보는 여성에서 4% 포인트 하락했고 서울에서 9.7% 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이게 좀 반영이 윤석열은 됐겠네요. 앞으로 여성들 중에서 더 빠질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세요? 그리고 예. 일베에서 쓰는 여성 비하 용어는 오토케를 공약집에 정식으로 넣은 집단입니다. 아. 오토케. 그 이제 음, 여성들이 음. 신체적으로 남성들보다 힘이 작거나 네. 또는 그런 경험이 적어서 어떤 위급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분들이 오히려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야 될 거지 오토케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비하하고 폄훼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하. 신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완력의 차이가 있고 네. 차이를 차별하면 안 되죠. 차이로 사람을 인정하고. 폄훼해서는 안 되죠. 네. 다만 일면 여성 경찰들이 대처가 미흡했다. 그러면 여성 경찰들이 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될 거지. 어떻게 하면서 그걸 놀리고 여성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행위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뭐 핵심 2030 당직자가 보좌관 출신이 몰카범으로 잡혔다는 의혹들. 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음.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더니 그 여성가족 폐지 구호를 만든 네. 2030 보좌관이 몰카범으로 잡혔다. 이제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 경찰에 뭐 조사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보좌관이라는 건 확인했죠. 네. 거기까지는 뭐 그 사람이 공약 수립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약 팀에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것도 팩트가 확인됐죠. 여성들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뜻 있는 남성들도 생각 있는 남성들도 비록 지금 20대 남성들이 젠더 갈등 상황에서 네. 뭐 여가부 폐지 같은 걸 아하. 뭐 이렇게 그 젠더 갈라치 성별 갈등을 편승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진정성 있게 뛰어드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여가부 폐지로 투표를 하면 될까요? 저는 그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경제나 민생을 생각했을 때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래로 세계로 문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로 퇴행하고 일배로 가고 있고 세대 통합 국민 통합인데 국민 분열, 세대 분열, 성별 분열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로는 못 간다고 봅니다. 이것도 작용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안도 예를 들면 일단 300만 원이라도 빨리 지급하고 모자라는 거 2차 추경이나 네. 긴급 재정명령 하자는 거죠. 이제 뭐 이 주장이 맞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네. 많이 하자. 어떻게 근데 보면은 아니,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이미 회신해서 네.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도 1,000만 원 늘려하는 것은 추경을 안 하겠다는 거고 추경 연기시켜서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야기시켜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죠. 저희도 300만 원에서 600이든 1,000만 원 더 늘려야 된다. 네. 인원도 320만 명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다 가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정부가 어쨌든 우리 헌법에 보면 정부가 동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 예산이 증액할 때는 감액할 때는 동의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근데 홍남기 부총리팀이 강경해서 소액 증액만 동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요? 뭐 지원이 안 되죠, 뭐. 추구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1,000만 원이면 좋지만 일단 300만 원 받고 나머지 뭐 700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선 이후에 주거나 제2차 추경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정권이 생각할 거 바뀌면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다. 김은혜 의원이 너무나 한가하게 아, 그게 그 발언이 또 많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좀 소상공인들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애가 타 죽겠는데 네. 오늘 내일 폐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장 임대료 밀려 있고 인건비 밀려 있고 공감까지 밀려 있는데 300만 원이면 숨통 튀잖아요. 우선은 예. 들어오니까 돈이. 예, 한두 달치 임대료는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뭐가 급하냐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예. 이유를 그다음에 자기는 모르겠다. 과문해서 그런지. 빨리 뭐 그런 통과에는 얘기였어요. 관심 없고 그냥 1,000만 원 달라. 네. 근데 노력은 안 해. 정부를 설득한 노력은 안 해. 민주당이 설득하라 뭐 이런 거죠.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합의해서 그래. 음. 아니 이미 제출이 됐는데 무슨 합의를 해와요. 제출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럼 그 국회의 시간이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여야 후보 사당 후보가 만나서 거기서 증액을 예를 들면 10조라도 해달라. 네네. 그러면 진정성이라도 있죠. 아하. 그러면 정부에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만나면 거부를 했어요. 여야 그런 부분도 당대표 있었죠. 회동도 예. 여야 후보들, 여야 당대표들 만나서 그거 해라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열받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 보면요, 케이스 조사에 보면 네. 추경 빨리 통과하고 네. 다음에 더 보충해야 된다가 음.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방역 조치 완화해야 된다. 네. 백신 3차 맞은 사람들까지 안에서라도 12시까지 12시까지. 완화해야 된다. 예. 이것도 높은 지지를 받는 걸로 나왔어요. 아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제나 민생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보여준 네. 실언이나 부적이 아니라 실적이나 실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소상공인 입장에서요. 아, 그렇게 다가올 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지지로 오른 데는 늘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렇죠. 상대방의 실수도 있고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네. 상대방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네.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추경 드라이브 그다음에 방역 완화 네. 어차피 오미크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잡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확인됐다면 네. 그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지했던 이유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그렇죠. 때마다. 예. 근데 지금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이미 엄청 퍼져 있고 독감화되어 있고 방역 전환이 어디서 되고 있는. 걸린지도 알지를 못해요. 지금, 네,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 역학조사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QR 체크 이런 것도 이것도 안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죠. 네, 됐고 이제 우선에 예, 방역 패스만 방역 지금 패스는 진행되고 이제 있다. 그 보시면 백신 되겠고. 여부 때문에 우리가 QR 체크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 KSY 그걸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1차 추경 처리에 대해서 지원이 급함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이 응답이 51.5%, 추경 예산 증액 후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20.1%에 그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선 이 개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예. 조사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 방식 ARS 100%로 진행이 됐고요. 조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오차 범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가 지난 18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 항상 가급적인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고 네. 팩트 의혹을 저는 늘 구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생각해서도 제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나름대로 지켜놓은 원칙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망이나 추측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번 주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꾸준히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떨어질 거라고. 왜 그렇게 보세요? 이제 남은 이 지금 오늘이 16일. 16일이잖아요. 16일이죠? 2주하고 좀 더 남았는데 네. 점점 사람들이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 오미크론 사태가 심각해서 짜증은 나요.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실망표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오미크론 뭐야? 너무 우리가 번지고. 2년 내내 고생했는데 이렇게 또 번졌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를 안 하네. 쬐끔 1시간만 완화했네. 네. 짜증 나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여론도 꽤 많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길어지는 오미크론 사태, 그 다음에 방역과 네. 사회적 거리에 대한 논란, 음.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지원과 전국민 재난 종금, 이게 다 경제 쟁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출은 잘 되고 내수 활성화를 해서 중소업 중상공인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잘할 거냐 비교해 보면 그분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두세 배를 아하.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경제나 민생에 대한 부분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방역 조치 완화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예, 예. 당선되는 즉시 12시 네. 영업으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때 방역 위반으로 걸린 분이 있다면 네. 사면 조치까지 하겠다. 소상공인들은 이게 믿음이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당선된 지 긴급 재정 명령 발동해서 네. 50조 안팎으로 손실보상 그동안 소급해서 제대로 안 된 거 보충하겠다.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이런 게 네. 그다음 뭐 짐노조스라도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직접 하고 마이클 샌드라고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능력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근데 윤석열 씨는 지금 여전히 무슨 정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네. 매일 엇박하신하고 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정권 교체를 아직도 안 하겠다는 쓰고. 정권 심판론을 정권 내세우고 교체 말고 있는데.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 60%인 건 맞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한테 넘어갈 때 이게 잘 될 거냐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정권 교체 여론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네. 뭐 줄어드는 조사도 있죠. 설령 5, 60%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문재인 이제 정부보다 더 잘하는 방향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방이 있었던 네.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네. 향후 전망이나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10시에 기자회견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긴급구제 특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 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위 운영을 통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조를 예. 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 그럼요. 이런 윤석열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제시 무슨 50조 100조 이야기만 해놓고는 그걸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만나자 하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네. 정부를 설득한 적도 없고 음. 루즈벨트는 그 유명한 미국의 대공황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뉴딜 정책으로 네. 사회 전반에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 서민들의 올 소득을 늘리고 네. 그걸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공급과잉 사태에 빠져서 대공황에서 미국 자본주의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라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보태줄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보태줄 것이냐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루즈벨트를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어필을 할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게 좀 드러날 거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그 사이에 그러면 네. 윤석열 후보는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어퍼켓만 하고 돌아다니고 족발 돌아다니고 QR 체크도 안 하고 돌아다니 걸렸잖아요. 또 지난 주말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제가 YTN이랑 저희들이 직접 제보해갖고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네. 네트워크 본부하고 건진법사 무속 의혹 아, 없어졌다고 분명히 네, 네. 없앤다고 했는데 해체했죠. 여의도 있는 보훈회관 4층에 네. 현판도 없는 이상한 사무실 제가 발견했어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YTN 뉴스가 있는 전역팀이랑 들이닥쳤잖아요. 네. 수십 명이 노트북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네트워크 본부를 거기다가 다시 살려놓고 불법 유사 선거 사무소를 만들어서 네. 불법 댓글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어요. 아하. 엄청 보고 계세요 지금요. 예.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거기 보면 이제 제 인터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서울의 소리나 미디어 펀치 팀 같은 데에서 직접 또 현장 네. 들이닥쳐서 네. 도대체 뭐 하는 곳이다. 지금도 주말에도 확인해 보니까 현판이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곳인가요? 불법 댓글 공작하는 곳 같아요. 옛날 시발단 같이. 아.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요. 네. 일단 밝은 미래위원회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캠프에서 밝은 미래위원회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불법 사조직으로 보이거든요. 아하.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무슨 캠프 조직이라고 서둘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뒤늦게 유사선거 사조직이라고 걸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아, 그럼요. 근데 밝은 미래위원회는 아직까지 찾아봐도 타람보도 검색 안 돼요. 아하. 오히려 민주당에 더 밝은 미래위원회가 있어요. 그건 자주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름도 패러디를 한 것 같은데 네트워크 본부를 없애고 급조해가지고 그건 좀 이상해 네. 보이네요.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은. 수십 확인을 좀 명이 해봐야겠네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 켜고 네. 막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YTN 뭐 하냐? 예. 저희들 선거 공식 조직이면 얘 뭐 후보 네. 뭐 후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 후보와 관련된 뉴스를 뭐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하면 되잖아요. 얘기가 홍보를 없... 위해서 네. 뭐 합법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을 안 하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 네트워크 본부에서도 네. 광고로 알려졌었고 윤석열의 친척으로 알려진 윤한중 전 공주시장이 있어요. 네. 저 윤석열 씨 아버님이 윤기중 씨니까 아마 아버님과 사촌 또는 육촌인 것 같아요. 가까운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윤한중 전 공주시장을 YTN이 발견한 거예요. 쟤들이 그 사람이 책임자로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건진법사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아하. 그래서 YTN이 적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윤한중 전 시장님 사진까지 맞죠? 보니까 네. 맞는데 아니라고 도망가요. 아, 그거 좀 이상하네. 왜 너무 도망가요? 이상하잖아요. 예. 이런 짓을 저지르니 지지 올라가겠습니까? 아하. 그런 게 하나씩 나올 예. 거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을 볼 거다 이런 얘기 전혀 하셨는데 모르잖아요. 경제에 나서 네. 3프로 TV 윤석열 편 363만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699만에서 이제 700만 원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나라 살린 3%.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국민구한 나라 살린 3%가 있고 국민구한 오마이 TV가 있는데 예. 저희들 저번에 그 김건희 녹취록 네.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가려다가 검찰 비판하니까 조국 구속시켜 버린 거야. 뭐 이런 거 네, 네, 끔찍하게 네. 담긴 거. 음. 저희 방송은 367만을 돌파해서 야. 3프로 TV 윤석열 윤무식 후보편을 거뜬히 제쳤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걸 계속 체크하고 예, 계시군요. 예, 여기서 또 은근슬쩍 네. 나라 구한 3프로 TV, 네.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구한 오마이 TV 아유. 구독하기 좋아요. 네. 해서 100만으로 가주십시오. 예. 아, 너무 좋네요. 라임도 좋고. 367만 돌파. 네, 지금 축하드립니다. 오마이 TV 역대 동영상 중에 네. 거의 5위권까지 올라왔어요. 5위권까지 올라갔나요? 아이고. 1등은 이재명 후보가 네. 세월호 참사에서 지급다는 분에게 사이다 바라. 네. 이렇게 거의 1등, 1000만으로 거의 가고 1000만 있죠. 앞두고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를 향해서 최민식 배우가 조선일 멋있어. 네. 이것보다 하는 그게 이제 2등이고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5위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대선 앞두고 네. 700만까지 가자. 3% 까지. 팀을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여야가 추경을 오늘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아까 저희가 지적한 대로 네. 추경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예.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그럼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도 네, 많이 늘어나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빨리 일단 통과시켜주고 네, 나머지는 긴급재정명령이더 2차 추경으로 해달라는 여론이 많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 분위기를 하고 얍삽하게 또 네, 이제 돌아오는 거죠. 뭐가 급하냐고 큰 소리 치더니 네, 이제는 그래서 합의해서 오늘 여야하고 정부랑 합의했을 때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1조라도 2조라도 더 늘어나서 통과되면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320만 명에 300만 원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회사 택시, 대리기사, 전세버스 기사, 뭐 프리랜서 아하. 특수공인 빠져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려면 그래도 1.4조, 140만 명에 100만 원을 주면 1.4조 필요하거든요. 그라도 증액에서 통과되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그걸 주장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거를 앞두고 이게 좀 막판 변수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